두 손 들고 사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아, 너무 늦어버렸죠? 벌써, 제가 약간 일이 좀 있어서 업로드를 못했는데, 오늘부터라도 진짜 열심히 아주 만드는 족족 올릴 테니까, 남은 시간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오늘은 우선 저번 시간에 했던 지문 이어서 논제 2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같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틀 내로 논술 과연 독학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길게 그리고 물어봐줬던 것들 모두 다 포함해서 답변 드릴 테니까 화이팅! 자, 논제 2번입니다. 재심은 사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서술하라고 하네요. 그럼 이게 당연히 첫 번째가 되겠죠? 재심은 사를 요약하는 게 1번.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심은 가와 나를 비판하라고 말합니다. 비판하래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논술 시험은 사실 몇 없어요. 이 지문만 봐도 비판하라고 했기 때문에 재심은 사가 재심은 가와 나와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대상 사이에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해당 논제 2번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자, 이를 통해서 재심은 사와 재심은 가다, 즉 1대 2는 의견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기준이 바로 논제 2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재심은 가는 일탈의 원인이 사회적 규범의 부재에 있다. 재심은 나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발생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걸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재심은 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사가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내가 이 재심문의 주제나 이런 의도들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도 딱 한 문장, 주장을 잡아낼 수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보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유를 즐기는 게으름의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로 밑에 보니까 이 게으름의 철학과 같은 얘기, 즉 남는 시간이 되겠죠. 이 남는 시간은 스스로 알아서 적절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게 주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일하는 시간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게으름의 철학은 우리가 재심은 가에서부터 바까지 확인했던 개인적 일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심은 가와 바의 분류 기준을 생각을 해두고 가와 나의 키워드를 재심은 사로 같이 대표할 수 있는, 의미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논제 2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가와 나의 키워드는 개인적인 일탈이었죠. 이거를 대신한다는 게 게으름의 철학이 될 거고, 이 게으름의 철학이라는 키워드를 재심은 사는 필요하다, 즉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또 확인해야 될 점은 재심은 가는 일탈이 야기하는 부부싸움, 나는 땅 뺏기에 대해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키워드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는가? 이 키워드를 기준으로 재심은 가나와 그리고 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 중심을 둬야 되는 게 논제 2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재심은 가는 보니까 개인적 일탈이 뭐 규범이 정해지지 않아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재심은 나는 아니야 낙인 때문에 왔어 라고 말하는 거는 달라요. 분명 다르지만 재심은 사의 주장은 이 둘 중에 어느 편도 들어주고 있지 않아요.
사회적 필요인 노동의 시간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일탈을 치환했던 게으름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논제 1에서 다뤘던 가와 나의 기준과 완전 달라요. 자, 그럼 뭐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보면은 제시문 가와 나는 일달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한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제 설명을 듣고 한번 다시 보세요. 제시문 가는 어쨌든 일탈이 생겼어. 그래서 그 일탈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부부싸움으로 보여진다 이거예요. 근데 제시문 나는 일탈도 역시 생겼어. 근데 이것 때문에 땅 뺏기라는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즉 개인의 일탈을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시문 4가 이렇게 많은 글이 있지만 아까 저희가 잡았던 한 문장 게으름이 필요하다. 즉 이런 개인적 일탈이 가와 나의 주장처럼 나쁘기만 한 게 아니야. 필요한 요소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어쨌든 우리는 주장을 찾아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문장들을 찾아내면 되는데요. 맨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일탈에 긍정적 효과를 담은 문장들이 가득 있어요. 보니까 자, 호기심을 마음껏 탐닉할 수 있대요. 게으름의 시간 동안. 그리고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경제적인 구애를 받지 않을 거고, 다른 수를 써서 주의를 끌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즉, 개인이 원하는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제시문 4는 개인적 일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제시문 가와 나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비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제시문 4는 제시문 가와 나를 이런 점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경희대가 좋아하는 게 뭐라 했죠? 어휘를 나만의 단어로 과연 바꿨을 수 있느냐라고 했죠? 우리가 이 지문에서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바꿨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개인적 일탈이라는 내용은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핵심 키워드고 우리가 가부터 끌고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준으로 내가 나눴어 라는 거를 첫 문장에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시문 4가 보충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이 게으름의 시간 동안, 즉 개인의 일탈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호기심을 바탕으로 누구든 굶지 않고 경제적 이유에 구애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고 예술적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런 내용을 어떤 단어로 바꿔 쓸까 생각을 해보면 논술에 나오는 모든 지문, 어느 학교든 상관없이 모두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인 하면은 반드시 떠올려야 될 화면 조정 좀 할게요. 개인 하면 반드시 떠올려야 될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개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역량, 성장,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논술적으로 써보자면 생산성. 자, 인적 자원을 성장시킴으로써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마지막 문장만 들어가 준다면 전혀 답에서 벗어나지도 않았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지문의 내용을 단어만 바꿔서 나 논술 잘 써요. 나 이런 단어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잘 쓰는 척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개인과 사회는 제가 논술에 100% 나온다고 했죠. 100%입니다. 90%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개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단어들을 좀 떠올려 줘 보고, 사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단어를 좀 떠올려 보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더 도식화해서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제 2를 이제 어떻게 쓸지 좀 같이 봐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죠? 진짜 논제에 나온 순서대로 글을 전개를 해주면 돼요. 자, 사의 내용, 중심 내용. 우리가 사용했던 개인적 일탈이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요약을 세 문장 정도 해주면 됩니다. 원래 요약은 사실 이렇게 700자가 넘어가는 문제의 경우에 요약은 무조건 3문장 이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글자 수가 100% 모자라서 아무 얘기나 막 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600자, 700자 이상이 되는 모든 학교 답안에는 요약은 무조건 3문장 이상으로 써주셔야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이제 제시문 4가 가나를 비판을 하잖아요. 나 이제 제시문 4의 이런 주장을 기준으로 가와 나를 각각 비판할 거야 라는 문장을 2갈씩으로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얘가 바로 이 문단, 내가 답안했을 때 이 문단에 들어가야 될 첫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사실 되게 글 쓰는 방식이 달라요.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자, 가장 첫 번째 간단한 거는, 이러한 제시문 사의 주장은 제시문 가와 나를 각각 비판한다 라고 써주는 게 사실 가장 노멀한 내용이고, 사실 이렇게 쓰면은 700자 내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좀 안 들어가는 버린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써주자면, 이러한 제시문 사의 주장은 개인적 일탈이 야기하는 부정적 결과를 주장하는 제시문 가와 나를 각각 비판한다 라는 식의 이제 비판하는 기준을 적어줘서 들어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답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와줘야겠어요? 제시문 가와 나의 어떤 점을 비판하는지를 써주면 되죠. 자, 우리 이미 사를 요약하고 이런 비판 중심 문장 2갈씩을 써줬기 때문에 아마 한 200자 정도? 200자에서 250자는 이미 채웠을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400자 정도를 어떻게 채우느냐라고 했을 때, 자, 400자, 200자, 200자씩 가와 나를 각각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도 여기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나를 이미 요약을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당연한 얘기. 자, 제심은 가와 나 700자를 채우기 위해서 가와 나를 요약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대신 한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재심은 가는 이런 이유로 일탈이 발생하고 이런 내용은 사실 써줄 필요 없고, 왜냐면 논제 1에서 이미 썼으니까 논제 2의 핵심 키워드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제 2에서 가를 쓸 때는, 자, 재심은 가는 개인적 일탈이 뭐 부부싸움을 야기하고, 즉 따르게 말해서 부부 간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혹은 비효율적인 소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등등 논술이 좋아할 만한 단어를 사용해 주면서 요약을 해준 뒤에, 이러한 제시문 가의 주장을 사는 이런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을 2문장에서 짧은 3문장 정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제심은 나 또한 역시. 자, 또한 역시라는 단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와 주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비판점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 써주면서 좀 글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나 또한 이러한 점을 들으면서 개인적 일탈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재조명한다. 이러한 주장은 제시문 4가 주장하는 이러한 논리에 의해 비판될 수 있다라고 똑같이 한 3-4문장 정도 써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00자 안 넘고
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자, 지문 읽기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항상 경희대 유형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답변에 쓸지를 계속 연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술술 나옵니다. 진짜 논술은 많이 써보면 써볼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독학을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거를 보시고 보다 정확히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 수업이 이해가 쏙쏙 되셨다면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오랜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경희대에 있다.